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들게 되는 프로그램은 서버 프로그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웹서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제 그 내용부터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 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이면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뭐 껍데기에 따라서 콘솔 프로그램이냐 윈도우 프로그램이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업무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접 이용하는 형태였고요. 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업무용은 이래요. 그 사용자가 어떤 폼에다 뭔가를 입력을 하고 이제 거기에 적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넘겨받은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DB 쿼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문서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본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이라는 것이 있고, 어쩌면 뭐 생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본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쪽이 있었다고 하면은, 데이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제 생산지에서 만들어진다거나 뭐 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원격에 있는 멀리 있는 곳에서, 본사 쪽에서 거기는 정보를 좀 조회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맨날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심어놓고 싱크하지 않는 이상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데이터에 기록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겠죠. 이제 요즘에 원격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터넷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청자가 되고 반대쪽에서는 데이터를 제공자가 되다 보니까, 요청자의 다른 말은 클라이언트입니다. 또 제공자라는 말의 다른 말은 또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클라이언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쪽에서는 제공자 또는 서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가 뭐 C 언어가 됐든 C++이 됐든 비주얼 베이직이 됐든 뭐 C샵이 됐든 뭐 자바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것을 만들 땐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언어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냐면은 이 두 개가 동기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만 업데이트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객 정보가 달라졌으면 여기도 고객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거나 또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버를 변경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 클라이언트가 이제 n명이라면 뭐 5명이라고 하면 서버는 하나니까 얘는 한 번만 업데이트 치면 돼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했던 프로그램이 5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5명의 프로그램을 다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크겠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과거에는 자동 업데이트가 아니라 설치와 재설치를 반복하는 과정이었고, 설치와 재설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 재설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이쪽에 대한 배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이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에다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에 소켓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 소켓을 맨땅으로 사용하자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데이터를 포매팅하고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을 유효성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업무적으로 그런 것들 맨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뭐 RPC 같은 리모트 콜을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타 등등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웹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게 됩니다. 어떻게 띄게 되냐면은, 일단 재설치라든지 데이터 전송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슬쩍 들여다보니까 이미 웹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웹은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미 이 브라우저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 서버 쪽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찾아가지고 보내주게 돼 있는데, 약간만 변경하면 여기에 묻어서 이제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에 얹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일단 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요청하고 페이지를 찾아서 페이지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페이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의 화면에 그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웹에서 만들고 있는 이 문서 페이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역동적으로 뭐 게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업무용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 보면 뭐 그렇게 뭐 별거 없거든요. 뭐 회원 목록을 보여달라, 뭐 생산지에 대한 생산 내역을 보여달라, 뭐 상품 목록을 보여달라, 그런 것들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서버 쪽에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전달해준다?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에다 담을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적인 페이지를 전달하는 웹서버의 환경을 조금 바꿔서 동적으로 페이지를 DB 연동해서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서버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는 사용자 요청이라든지 서버 전달하는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브라우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문서가 동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자 목록을 만들어줘요. 동적으로 만들어진 목록을 보니까 나는 특별하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문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는 거고, 브라우저는 웬만한 윈도우즈에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을 재설치할 일이 없죠. 페이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나눠지게 되면서 웹 개발을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을 줄여서 CS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CS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웹으로 오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곳에다가 페이지를 전달받아서 브라우저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여기다 뭐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CS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들이 웹을 이용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웹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서버 프로그래머 또는 서버 개발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페이지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요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브라우저 단에다가 과거에 윈도우 프로그램 만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시대가 요즘에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웹 기반으로, 브라우저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쪽은 뭐라고 할 것이냐, 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웹의 프론트 단을 개발하는 사람, 웹의 서버 단을 개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해서 용어가 새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부분은 이제 프론트 개발 쪽은 아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백엔드, 바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백엔드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그 실행 환경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작하게 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 서버 쪽에 대한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